아침 햇살이 거실 대리석을 가만히 훑쳤습니다. 박정숙은 금고 옆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모은 주식 서류와 건물 임대 계약서가 깔끔히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덮고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얇게 스쳤습니다. 오늘 며느리 윤지연이 온다고 했습니다. 손님처럼 편히 쉬게 하자고 늘 마음을 먹었죠.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지연이 해맑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바쁘세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쁘진 않아. 점심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어머, 전 손님이니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은 가벼웠지만 눈길은 거실 벽면 액자 쪽으로 스쳤습니다. 액자 뒤엔 가족 신탁 안내장이 꽂혀 있었죠. 식탁에 앉자 윤지연은 자연스럽게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등을 기댔습니다. 정숙이 국을 떠놓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언제 리모델링 하세요? 재산이 커지면 집 가치도 같이 키워야 한다던데요. 정숙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집은 아직 괜찮아. 내가 편하면 됐지. 그럼 회사 지분은요? 민수 몫은 정리되었나요? 그건 아버지랑 상의 중이지. 윤지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숙은 설거지를 하려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윤지연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펀드 하나 보고 있어요. 한 번에 넣으면 수수료를 꽤 아낄 수 있대요. 시댁에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민수 이름으로요. 정숙은 수세미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크게는 아니고요. 한 3천 정도? 그 말은 가볍게 떨어졌지만 금속 싱크대에 부딪혀 오래 울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윤지연은 소파에 곧장 누웠습니다. 쿠션을 끌어안고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커튼 틈으로 햇빛이 그녀의 손톱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만요. 저는 라테요. 정숙은 조용히 주방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커피 머신이 낮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쟁반에 올리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손님처럼 대하자. 마음이 상해도 말은 부드럽게 하자. 커피를 내려놓자 윤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혹시 신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원래는 시가 재산은 아들한테 가는 게 맞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던데. 정숙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급하지 않단다. 아직 건강하고 할 일도 많아. 그렇죠. 그래도 미리미리 해두면 서로 편하죠. 윤지연의 시선이 잠깐 벽 쪽으로 흘렀습니다. 액자 오른편 금고 비밀번호 패드가 작은 불빛을 내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아들 최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땀이 살짝 맺힌 이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어서 씻고 와라. 윤지연이 천천히 일어나 민수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모델하우스 구경 가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편해야 한다고. 민수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눈길에 여러 마음이 오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윤지연은 가볍게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설거지통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싱크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구두끈을 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먹고 가요. 이런 시가면 100개 있어도 좋겠다니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라. 문이 닫히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식탁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물방울이 옅게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벽 쪽 금고를 보았습니다. 숫자 패드의 불빛이 전멸하다 꺼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나? 손님으로 대접한 시간이 누군가에겐 문을 여는 방법이 되었을까? 그녀는 액자 뒤에 신탁 안내장을 꺼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차갑게 손에 닿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겠습니다. 말투, 눈빛, 질문의 순서까지요. 조용한 집안에 알 수 없는 예감이 아주 느리게 번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 안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과일과 디저트도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탁자 위에 낯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눈을 좁혔습니다. 며느리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연이 집에서 나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 오늘은 미리 와 있었어요. 정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 오면 편해요. 그리고 집 구조도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말끝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편하면 됐지. 윤지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댁은 한번 리모델링하면 금방값 오를 텐데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대요. 아, 혹시 이 집도 나중에 민수한테 넘기실 거예요? 정숙의 손끝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구나. 그래도 결정은 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재산 관리도 미리 해야 문제 없대요. 그녀는 말끝마다 재산이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윤지연은 자연스럽게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정숙이 다가섰습니다. 그건 쓰지 않는 것들이야. 아, 그렇구나. 혹시 금고 비밀번호는 민수가 알아요? 그 말에 정숙의 눈이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묻니? 윤지연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알아두면 좋잖아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감춰진 갈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요즘 집에 자주 오는 것 같더라. 민수는 잠시 머뭇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러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돈 받은 만큼 나중에 상속도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그런 말까지 듣니? 아니, 지연이가 그냥 요즘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은 손을 떨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아들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정숙이 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윤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하셨죠? 아무 일 없으시죠? 어머니 건강이 늘 중요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오래 건강하셔야 재산 정리도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살갑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윤지연의 말과 웃음, 눈길과 태도 속에서 정숙은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가족이 아닌 자산 목록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금고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거실 불빛 아래 금고의 은색 표면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정숙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싸늘한 예감이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쉬기 위해 앉아 있으면 더 깊이 가라앉을 것 같아 천천히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며느리 윤지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수건 세트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정숙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인사처럼 보였지만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리 대신 계산만 하는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선물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지연은 또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요즘 어떠세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쓰셨어요? 정숙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요즘은 다 미리미리 작성해 둔다고 해서요. 괜히 나중에 분쟁 생기면 힘들잖아요. 정숙은 멈춰서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미소, 계산된 말투, 그리고 집안 곳곳을 훑는 습관.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준비하고 있구나. 윤지연은 소파에 앉자마자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월급만으론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시댁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집도 더 큰 데로 옮기고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정숙은 차를 내리며 묻지 않았던 질문을 처음으로 던졌습니다. 지연아, 너는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 이제 정확히 말해보렴. 윤지연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다시 띄웠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저희 부부도 안정되면 좋겠다는 거죠. 시가의 재산은 결국 아들 몫이니까 조금씩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금고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님, 약 봉투 좀 넣어드리게요. 정숙의 눈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약 봉투가 들어갈 곳은 거실 서랍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금고는 내가 관리할게. 너는 건들지 말아라. 윤지연은 잠시 미소를 잃었지만 곧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정숙은 이제 더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흐르는 자리는 일정했습니다. 금고, 서류함, 신탁 안내장, 부동산 계약서, 심지어 식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면서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진짜 가치가 있죠. 대출 없이 사신 거잖아요. 정숙은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에게 마음을 너무 내준 건 아닐까, 재산을 미끼로 잡히기 쉬운 여지를 스스로 만든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러는데 우리도 엄마 아빠가 해주신 만큼 확실히 받을 건 받아야 한대. 정숙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사람이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워.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 거실을 걸었습니다. 불 꺼진 금고 앞에서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LED 불빛이 약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욕심은 이미 아들을 잠식하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이 집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지켜볼 시간이 없다. 밤은 깊었지만 정숙의 마음 한복판에서는 아주 오래 묵힌 각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작은 사업체였지만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운영해온 곳이라 익숙한 공간이었죠. 요즘은 남편이 아파서 대부분의 일을 그녀가 맡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하자 정숙은 평온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며칠째 가시지 않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계약서 파일이 이동된 적 있으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래요? 며칠 전에 젊은 여자가 오셨는데 사장님 며느리라면서 재무서류 좀 본다고 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정숙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네, 윤지연 씨 맞다고 하던데요. 정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회사까지 와서 서류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계산이 한참 더 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나에게 먼저 꼭 물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선을 넘었구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보며 정숙은 놀랐습니다. 급히 문을 밀고 들어가자 거실에 윤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금고 옆에 놓인 서류 더미가 흩어져 있었고 지연의 손엔 정숙이 숨겨둔 부동산 매각 계약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지연은 놀라긴 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시댁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글쎄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니까요. 제 몫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정숙은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내 손으로 관리하는 재산이야. 내가 확인할 자격은 없어. 그러자 지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미리 정리해요. 민수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곤란해지잖아요. 그 말은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곤란해진다니 내 건강이 내게는 재산 문제일 뿐이니?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제 미래가 지켜지죠. 순간 정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금고 앞을 막아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떠나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윤지연은 가방을 들며 씩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시가 재산은 며느리 목도 있는 거 맞잖아요. 받을 건 받아야죠.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받을 사람은 도리를 한 사람이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숙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느리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다져왔던 믿음이 뜨겁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화냈다면서?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너를 보호하려고 숨겼던 게 이젠 숨길 수가 없구나. 정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의 고함이 아파트 복도에 맴돌며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끝을 정한 사람의 침착함이 깔린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가볍게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한꺼번에 큰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정숙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했던 행동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CCTV 캡처, 집안 금고 주변을 뒤지는 영상, 며느리가 재산을 노린 메시지들, 서류 촬영 사진, 직원 진술서.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이런 걸?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마지막까지 참았지. 하지만 오늘 지연이가 선을 넘은 순간부터 이 아이는 가족이라는 자격을 잃었다. 그리고 정숙은 민수에게 두 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변호사한테 이미 맡긴 자료다. 오늘 밤으로 재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간다. 민수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엄마, 벌써? 그래.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숙은 조용히 노트북을 돌려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역과 준비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부정한 목적을 가진 배우자의 재산 접근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이미 접수 완료. 민수는 그제야 어머니의 결심이 어떤 무게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정숙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때 현관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윤지연이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수야, 당신 어머니 미쳤어? 재산 문서 다 숨기고. 그러나 거실에 놓인 증거들이 눈에 들어가는 순간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윤지연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사생활 침해예요. 고소할 거예요.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 고소하렴. 내가 회사 서류 무단 촬영하고 금고 접근하고 재산을 노리고 행동한 증거는 내가 이미 경찰서에 제출했다. 내가 먼저 조사를 받아야겠지. 윤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정숙은 말을 끊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까지 있어. 재산만 챙기면 남편도 필요 없다. 가정 파탄 의도까지 명확하니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겠지. 민수의 시선도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지연아, 난 내 말만 믿고 엄마한테 의심했어. 하지만 너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 윤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재산 좀 받아서 안정되자고 한 게 뭐 그렇게 잘못.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생각만 하고 한 번도 준 적 없으니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처럼 정숙은 파일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말해두는데 재산은 이미 전부 사회환원재단으로 기부 신탁한다. 게다가 너는 접근도 못한다. 내가 욕심냈던 모든 것, 이제 내게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윤지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정숙은 담담히 말했다. 남의 것을 노린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진다. 이것이 내가 만든 결말이다. 문이 닫히고 윤지연이 사라진 뒤
정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당신, 내가 잘했죠? 창밖에 밤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평온함과 지켜낸 자부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